마고 로비는 호주 출신의 헐리우드 여배우로 스타성과 연기력까지 갖춘 핫한 여배우 중 한 명이다. 서양 미녀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금발을 가진 미녀로 인간 바비 인형이란 수식어가 있을 만큼 아름답고 무엇보다 내세적인 매력이 강해 반무파탈 분위기가 짙은 극강의 섹시미를 갖춘 여배우다. 또한 단순히 할리우드 스타를 넘어 배우로서 연기만 하는 게 아닌 영화 제작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마고의 삶은 1990년 호주 퀸즐랜드주의 달비라는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오빠와 언니 남동생까지 총 4남매였고 사탕수수 농장주의 아버지와 물리치료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마고가 어린 시절 일찍 이혼하셨고 4남매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우기엔 벅찼고 그래서 마고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알바를 했는데 아침에는 서브웨이, 점심에는 서핑샵, 밤에는 바텐더까지 총 3잡을 해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고는 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 속 배우의 연기가 상당히 구렸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에 영화가 끝나고 거울 앞에서 같은 장면을 연기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연기력은 생각보다 뛰어났고 이를 계기로 배우의 길을 다짐하게 된다. 마고의 스스로에 대한 연기 평가는 결코 틀린 게 아니었다. 이런 재능을 알아봤는지 2007년 아이슈라는 독립영화의 고등학생이었던 마고는 캐스팅됐고 이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마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디렉터들이 많았던 대도시 멜버른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매일마다 디렉터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가며 오디션을 보기 위한 발품을 팔았고 그러다 결국 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처참한 연기력으로 오디션을 망쳤다고 한다. 이에 좌절한 마고는 머리나 식힐 겸 남자친구와 캐나다로 여행을 갔는데 캐나다에 도착하고 이틀이 지나서 한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네이버스라는 호주의 유명 드라마였는데 고정은 아니고 한 해만 출연하는 게스트 역할이었다. 이에 마고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20시간의 비행을 통해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맡게 된 역할은 앞서 말했듯이 단역이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무려 3년 동안 고정으로 출연하게 된다. 일주일간 주 5일을 촬영했고 그 5일 동안 매일 17시간 이상씩 촬영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호주의 권위 있는 시상식 후보에도 올랐고 어느 정도 얼굴을 많이 알렸지만 그녀에게는 할리우드라는 목표가 있었다. 마고는 할리우드 진출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다. 그렇게 LA에 도착하자마자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바로 미녀삼총사의 새로운 시리즈였다. 하지만 마고를 본 프로듀서는 마고가 페남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길 원했고 그렇게 결국 마고는 페남에서 신입 승무원 역을 맡았지만 시청률 부진으로 한 시즌 만에 폐지되고 만다. 하지만 마고를 기다리고 있는 역대급 대작이 있었으니 바로 2013년 개봉했던 어바웃 타임이었다. 모태솔로 남자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하며 벌어지는 여주인공과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인데 러브 액츄얼리와 노팅힐의 리차드 커티스 감독 작품이라 영화 자체가 워낙 아름답고 음악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으며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다. 여주인공은 레이첼 메가담스였고 마고는 남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여자로 나오는데 사실 영화 자체는 흥했지만 레이첼 메가담스가 워낙 이쁘게 나오고 존재감이 미쳤던지라 마고가 캐리하기보단 좀 묻혔던 영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토리상 어쩔 수 없던 거였고 그래도 마고가 상당히 이쁘게 나와서 성공적인 할리우드 데뷔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차기작을 찾던 마고는 에이전트의 권유로 한 영화의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된다. 해당 영화사가 찾고 있던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운 금발미녀. 마고는 오디션 테이프로 지원했고 결국 대면 오디션까지 뽑히게 되는데 이 영화는 바로 2013년 개봉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실제로 199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대규모 주식 사기를 일으켜 징역을 살았던 조던 벨보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였고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전개와 구성, 거기에 디카프리오의 미친 연기. 특히 3시간의 러닝타임 중 신사적인 장면들이 1시간이나 차지했고 그냥 존나 웃기고 존나 재밌는 영화다. 마고가 오디션을 본 역할이 바로 디카프리오의 아내였고 역할에 대한 워딩이 지상 최고의 금발미녀였던지라 당시 웬만한 금발 이쁜 이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트랜스포머에서 개섹시하게 나왔던 로지 헌팅턴 화이틀리, 이외에도 블레이크 라이블리, 앰버 허드, 이 밖에도 쟁쟁했는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은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싶다며 당시 다른 배우들에 비하면 인지도가 없었던 마고 로비를 뽑게 된다. 그렇게 대면 오디션 최종 후보가 된 마고는 오디션이라 다소 편한 복장인 청바지에 부츠를 신고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한다. 하지만 캐스팅 담당자는 이를 보고 최고로 섹시한 금발미녀역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복장이 적합하지 않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에 마고는 바로 옷가게로 가 최대한 타이트한 원피스에 가장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시 와 결국 오디션을 보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오디션 현장에는 디카프리오가 있었고 직접 디카프리오를 상대로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디카프리오와 다투는 장면이었고 시간은 고작 30초밖에 안 주어졌는데 마고는 이 순간이 다시는 안 올 기회라 생각해 대본에도 없던 연기를 선보였다고 한다. 원래는 이제 이리 와서 키스해줘라며 디카프리오와 키스를 하는 연기였지만
어이없게도 마고는 디카프리오에게 욕을 하며 뺨까지 때렸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디카프리오는 대배우였기에 마고의 애드립 연기는 당돌하다 못해 무모한 연기였다. 현장은 순간적으로 싸늘함이 감돌았지만 이내 디카프리오는 웃기 시작했고 감독과 스태프들도 웃으며 좋은 반응이었다고 한다. 이에 디카프리오는 한술 더 떠 연기가 너무 좋았다며 또 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마고는 해당 배역을 맡게 됐고 영화는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며 마고 로비 또한 할리우드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된다. 이 영화에서 마고 로비는 진짜 존나 섹시했다. 마고 로비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한 편으로 할리우드 최고 섹시 스타덤에 올랐고 그에 걸맞게 엄청난 유명세와 러브콜을 받게 된다. 그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이었으면 마고는 부담을 느껴 연기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하며 어머니의 설득으로 겨우 배우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마고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이미지 때문에 제이오는 배역들이 하나같이 섹시한 금발녀였다. 마고는 섹시함을 강조한 1차원 캐릭터가 아닌 배우로서 깊이 있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차기작이 최후의 제트였는데 핵전쟁으로 인간은 거의 멸종해버렸고 혼자 남은 여자가 다른 생존자였던 남자 둘과 만나며 함께 살아가며 극복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였다. 여태 마고가 맡았던 역할들에 비하면 수수했고 그와 동시에 섹시함도 공존했는데 원래 이 역할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스케줄로 인해 캐스팅이 불발됐고 마고는 이 소식을 듣고 배역을 따기 위해 직접 제작사에 찾아갔다고 한다. 알다시피 마고의 고향은 시골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농장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역할이 제격이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한다. 이 영화는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마고 로비는 다채로운 감정 연기를 보여주면서 연기파 배우로서의 포텐셜을 제대로 입증했다. 하지만 마고 로비의 강점은 역시 화려한 비주얼. 이런 그녀의 강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영화가 있는데 바로 2015년 개봉했던 영화 포커스였다. 극중 개족밥 소매치기였던 마고 로비가 프로 사기꾼 윌 스미스와 만나며 사랑에 빠지는 범죄 로코물이었는데 할리우드 섹시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섹시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영화는 그닥 호평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작비의 3배를 벌며 나름 흥행에도 성공했고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봤던 영화다. 재밌는 여담으로 마고는 상대역이었던 윌 스미스에게 연기 훈수를 두며 합을 맞췄다고 하는데 윌 스미스는 여태껏 자신에게 이렇게 훈수를 둔 상대는 처음이라며 속으로 못마땅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고 로비의 방식대로 합을 맞추니 더 자연스러운 장면이 탄생했고 윌 스미스는 마고 로비를 인정하며 칭찬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윌 스미스는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배우 중 한 명이고 본인의 주연작 8편이 모두 박스오피스 1억 불을 돌파한 그냥 레전드 중의 레전드 배우다. 물론 서로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었겠지만 이런 배우에게 연기적으로 훈수를 뒀다는 걸 보면 확실히 마고 로비는 보통 얘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은 훗날 다른 작품에서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된다. 우리의 어린 시절 디즈니는 많은 애니메이션을 선사했다. 라이온킹, 뮬란, 알라딘,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인어공주 뭐 이 정도 생각나는데 그중 빤스만 입고 나댔던 타잔도 빼놓을 수 없다. 노출증 걸린 이 새끼 옆에는 제인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타잔의 정글의 법칙과 더불어 둘의 로맨스를 다룬 애니였다. 2016년 레전드 오브 타잔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화로 개봉했는데 애니에서의 8년이 흐른 뒤 얘기를 다뤘고 마고 로비가 제인 포터 역을 맡게 됐다. 하지만 마고는 처음에 제인 역을 제의받았을 때 거부했다고 한다. 타잔이 영화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그간 제인은 늘 타잔에게 구출만 받는 수동적인 캐릭터였기에 마고가 하고 싶은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감독은 제인도 줄을 타고 타잔처럼 정글을 누비는 등 여태까지 제인과는 다를 거라며 마고 로비를 설득했다고 한다. 어릴 적 서커스 학원에도 다녔던 마고였기에 마음을 바꿨고 타잔 뺨치는 제인이 되기 위해 아크로바틱 레슨까지 받으며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개봉한 레전드 오브 타잔은 마고의 뒤통수를 쳤다. 여태까지의 제인과는 거리가 멀기는 개뿔, 여전히 타잔 없으면 안 되는 도움만 받는 해조충이었다. 물론 여러 액션씬이나 줄을 타기도 했지만 결국 편집해서 개봉했다고 한다. 거기에다 마고 로비의 주무기였던 섹시함까지 묻혔는데 바로 상대 남자 배우 타잔 때문이었고 심지어 마고보다 더 섹시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제작비의 2배 정도만 간신히 벌었을 정도로 영화 자체도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해였던 2016년 마고 로비는 역대급 역할을 맡게 되는데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이었다. 처음 마고에게 할리퀸 역의 제의가 갔을 때 당시 대본도 없었고 다른 배우도 캐스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감독이 데이비드 에이어라는 말에 그녀는 단숨에 출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데이비드 에이어는 배우들에게 캐릭터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유명한 감독이었고 대표적인 호평작으로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퓨리가 있다. 할리퀸은 원래 DC 코믹스 원작에 있던 캐릭터였고 원래 모습은 영화와는 사뭇 달랐는데 70년대 가수 데비 에이리의 스타일링을 기반으로 재해석해 매력 터지는 할리퀸의 모습으로 실사화했다. 하지만 마고 로비는 원래 할리퀸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며 역할을 맡고 나서야 수많은 코믹스를 읽었고 팬들이 할리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온갖 포럼을 뒤졌다고 한다. 개봉 전부터 촬영장 사진들이 풀리며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라는 평과 함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감이 미친듯이 고조됐는데
결국 그렇게 개봉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스토리며 개연성이며 모두 엉망이라며 엄청난 호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반적인 호평들 속에서 유일한 호평이 있었는데 바로 마고 로비의 할리퀸이었다. 똘끼 넘치는 할리퀸을 제대로 표현했고 영화 자체 체급으로 존망할 뻔한 걸 할리퀸이 머리채 잡고 강제 캐리했다고 보면 된다. 마고 로비는 할리퀸으로 다시 한번 정상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고 영화까지 7억 불 흥행에 성공시키며 다시 없을 인생캐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DC 코믹스 원작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할리퀸이 아닌 마고 로비의 할리퀸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할 정도였다. 마고 또한 자신의 인생 배역이라며 여러 인터뷰에서 할리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2020년 버즈 오브 프레이, 2021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두 편의 영화에 할리퀸으로 계속 나왔고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 때문에 할로윈만 되면 나사 빠진 할리퀸들이 많이 출몰하게 됐다. 마고 로비는 2013년 스위 프랑세즈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조감독이었던 톰 애컬리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끌리게 됐고 그렇게 둘은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즈음 친구들과 함께 런던에서 동거를 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그들은 함께 작은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6년 총 3년의 연애 끝에 둘은 호주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르며 마고 로비는 품절녀가 된다. 그렇게 현재까지 잘 살고 있으며 그동안 많이 바빴는지 결혼 8년 만인 2024년 마고는 첫 아이를 임신하며 현재는 애엄마가 됐다. 시골 마을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마고 로비. 노력과 집념으로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온 기회를 잡아 현재는 할리우드 원탑 여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아직도 돈을 지불하며 꾸준히 연기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받고 나오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할리우드에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있지만 할리퀸은 예고편만 봤을 때도 충격이었다. 개인적으로 히스레저의 조커를 참 좋아했는데 만약 히스레저가 살아있었다면 할리퀸과의 투샷도 볼만했을 것 같다. 이제는 직접 영화도 제작하고 있는 마고 로비. 할리퀸을 뛰어넘는 캐릭터가 나오길 기대하며 그녀의 활동을 응원한다.